지금 베트남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섣부르게 추진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 악화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려는 100번 해도 좋습니다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평화를 위한 회담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 불가, 비핵화 로드맵 완성 이전 종전선언 불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종전선언의 경우 주한미군 및 유엔사 해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종전선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고 역사적인 문제인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나라 야당 원내대표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사실관계만이라도 똑바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5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현재 한반도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상태 혹은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상태로의 변화, 말 그대로라면 분명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이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 사설은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25일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1953년 당시 전쟁 피해만 입고 통일은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빠질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주장의 의도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만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한국이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장은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전협정에 반대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한국 대표의 서명이 없습니다. 당시 협정 원문을 보면 김일성, 팽덕회, 마크 W. 클라크라는 서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서명자들의 직함을 보면 이들이 모두 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전쟁에서 군대를 이끌던 사람들만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어떤 지위였을까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당시 한국을 도와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군사령관들을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대표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연합군에 넘긴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문에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별도로 한국군 대표가 서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이런 사실은 또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공산군 측은 연합군 측과의 정전협정에 앞서서
한국군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정에 서명하기 전인 1953년 6월 20일 김일성과 팽덕회 명의로 된 서한을 보냅니다. 이들은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한국 군대를 통제할 수 있나고 물었고,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한국 군대는 한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고 답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정전협정은 쌍방 군 사령관의 협정이었고, 당시 연합군 대표 클라크가 미국 대표가 아닌 국제연합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왜 당시 한국군 대표였던 최덕신 육군소장이 정전협정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전협정 서명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윌리엄 K. 해리슨이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수석대표 남일대장을 판문점에서 만나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경기도 문산의 국제연합군 기지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가, 오후 10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다음날 오전 9시 30분 개성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했습니다. 최덕신 한국군 대표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판문점 서명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있었던 클라크 사령관의 서명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최덕신은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클라크 장군이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것 알고 있지? 거기 좀 나가줘야겠어 라고 명령했다고 밝힙니다. 당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한국이 정전협정에 불참했다거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제연합군이었고 정전협정은 당시 군 사령관들 명의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했다는 주장도 한국의 정전협정 불참 근거로는 미약합니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부인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준수를 조건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전쟁의 경험을 치른 4개국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청와대 주장의 근간에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정전협정 당사자국들 간의 독립적 선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고 한국과 중국은 이미 1992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결국 북과 미국만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능성 수준인 종전선언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라거나 나중에 평화협정에서 대한민국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 우리는 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앞에서 살펴본 나경원 원내대표나 조선일보의 사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권을 말살시키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애국자와 매국노는 늘 존재하나 봅니다. 오늘의 세태뉴스였습니다.